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 정당과의 한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꼼새 유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그리고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봄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만 어쨌든 2주간의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 후보들은 열심히 이제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됐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제 공동 출정식에 등장했던 버스, 또 당 상징색은 물론이고 글씨체까지 판박이었다. 선관위가 특히나 이제 숫자 1번이랑 5번 적은 걸 놓고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관위가 너무 문구에 좀 치중하지 않나, 좀 경직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징 색깔이라든지 뭐 글자체 같은 거 이미 말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한 몸이라는 건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문구에만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제안하는 게 좀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싶고요. 두 번째는 열성 지지층들은 그렇게 두 당 간의 연관성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이럴 바에는 좀 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안 되는 것만 몇 가지를 정해주고 그냥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오히려 터줘서 유권자들이 저 정당이 어떤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투표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뭐 엊그제 그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후에 폐지해야 된다가 70%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엉성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나타난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유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21대 선거에서 어쨌든 개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돌리고 지금은 당장은 유권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임 부대변인께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이경수 부대변인께서는 보실 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행 선거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돈은 묻고 말은 풀자거든요. 그런데 돈은 묻고 말을 풀자는데 그 표현을 갖다가 일일이 다 선관위 규제를 한다? 그러면 선거법의 그 취지를 스스로 선관위가 좀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제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 기호를 지금 기호가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작대기를 하나, 작대기는 둘 해가지고 후보자를 특징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문맹률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도 기호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씀해서 후보 개개인의 인물이라든지 후보 개개인의 정책 공약은 보지 말고 정당만 보고 찍어라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요하는 게 돼요. 차라리 이럴 때 앞으로 다음번에 그 선거법 개정할 때에는 기호를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거의 제한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 이번 선거가 좀 깜깜이로 가고 있는데 내가 찍어야 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좀 투표를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저는 능동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좀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통합당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통합당과 같이 진행한 행사에서 분홍색 점퍼를 거꾸로 뒤집어 입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애국가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선거법에 의하면은 타당 후보를 갖다가 타당 후보가 지지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모순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정당과 정당 사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도 이것도 하지 말아요. 이것도 불법에서 냉정히 따지면은. 근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일화 작업을.
그러니까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해서 이게 네거티브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돈만 안 쓰는 것만 전제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선거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맞다. 선거 축제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꽃인데 이 민주주의 꽃을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규제를 해가지고 본인을 상실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인데 미축까지 돼버리면은 더 이게 좀 축제란 말이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 안 되는 것만 진짜 빼놓고는 좀 할 수 있게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이 23%로 가장 높았고요. 시민당이 21%, 정의당이 11%, 열린민주당 10% 순위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져올 거란 예상이었는데 법여권 비례정당 지지율을 합해 보면은 뭐 정의당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을 좀 웃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여권 지지층이 좀 표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최근에 한 3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추이를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예. 열린시민당 같은 경우는 33%에서 25, 어제 발표된 것까지 21%로 계속 하향 추세고요. 예. 네. 반면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가 더불어시민당이죠. 저도 예.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4%에서 9, 1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네. 이 양당의 그 지지율이 지금 크로스로 지금 겹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당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시민당으로 가야 될 표가 정의당으로도 가고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더불어시민당까지 3군데를 지금 지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뭐 양경철 민주원장이죠. 네. 거기도 그랬었고 이해찬 대표도 민주당을 막 참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열린민주당은 또 거꾸로 우리가 같이 뛰어들므로써 외연을 좀 우리 민주진영의 외연을 넓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네. 파이가 커질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적인데 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식적인 공천 시스템에서 탈락한 분들이 열린민주당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표를 얻어서 어떤 세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역시 이번 선거가 누더기 선거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법여권의 파이가 좀 커지는 거니까 큰 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예상도 있는데 지금의 이 예상의 지지율을 보시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으세요? 일단 제가 언젠가 연합뉴스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대국민 이념 분포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예. 약 한 30한 4% 정도가 이제 자기는 국민들은 이제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20한 5% 정도가 이제 자기는 보수라고 얘기가 나오지 이제 보수 중도다 이런 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10년도부터 보수와 진보의 분포도가 진보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현 여권의 상당히 이제 이거 고무적인 것이죠. 다만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의 그는 뭐냐면 본당의 싸움이 누가 본당이냐, 누가 대통령에 가깝고 누가 조국 장관을 옹호하느냐 이 본당 싸움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본당이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본당이라고 얘기하는 더불어시민당이 오히려 본당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오히려 거꾸로 적자리 우리 효자가도 아니고 그런 자식 둔 적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더불어시민당이 거꾸로 열린시민당인가요? 열린민주당. 이게 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름도 좀 헷갈립니다. 여기가 오히려 본당 취급을 받고 있는 이 희한한 그 현상을 볼 때 과연 이 선거법 누가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었는지 그 4+1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협의체가 오히려 이런 누더기 시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 개혁이라는 걸 내세웠지만 결국은 정치 개혁이 됐다. 이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보니까
선거 초반 이게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N번방 호기심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 길어진 투표용지를 좀 비판하면서 또 이게 키 작은 사람은 들 수도 없다고 말을 해서 다시 좀 한번 논란에서 휩싸였는데 이게 참 말 한마디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선거 판세를 또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뭐 당내에서도 이런 말 한마디가 상당히 불만이 적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황교안 대표는 좀 억울하다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실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에 그 취중 진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심코 한 말이 실은 본인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정제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반면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실은 본인의 진심을 담고 있을 때가 많다. 심리학자 그 프로이드의 말을 따서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프로미디안 슬립이 미끄러지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무심코 한 말이 진담이라는 건데 지금 황교안 대표 하는 여러 번의 그 실언들을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지향점을 좀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N번방을 호기심으로 간다는데 그건 호기심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 성범죄가 당사자를 자살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같이 지금 관음증에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호기심 정도로 봤다는 것은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아주 굉장히 안일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이분 표현하기를 예전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광주 5월 무슨 사태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었는데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분은 더더군다나 당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당의 그 선거대책본부장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실수, 실언 이거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제가 봐도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N번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나오기를 N번방하고 박사방은 구분이 됩니다. N번방은 일종의 미끼였고 실제로 돈을 내고 들어갔는 박사방이거든요. 그래서 N번방에 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N번방에 거기에 무조건 들어갔다 해서 다 나쁜 사람 아니다. 거기서 박사방으로 옮겨간 사람이 나쁘다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실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키 작은 사람이 투표용지 들 수 없다. 맞잖아요. 이거 벌써 작년 11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1m짜리 종이 들고 이 엉터리 같은 이 선거법 때문에 정당이 50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1m가 넘다. 이 1m가 넘는 이 선거용지 두루마리 휴지도 아니고 이거 키 작은 사람은 이거 들지도 못합니다. 하고 이미 했던 얘기예요. 한 번 더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국민들이 맞다. 선거법 잘못했다라고 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잘못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기준이 좀 틀렸다. 그래서 물론 정당 대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실수를 굉장히 선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당하게 비유하는 걸 그걸 갖다가 그 비하 발언이라고 뒤집기하고 꼬는 이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선거 초반에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후보 단일화였거든요. 특히나 이 창원 성산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는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경철 원장이 실은 지도부하고 교감이 된 발언 같더라고요. 중앙당 방침이 확고하다고까지 못을 박았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감정적인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창당하자 그럴 때. 정의당만 끝끝내 이제 참여를 안 했죠. 불참한 거에 대한 이제 그 서운함이 좀 깔려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세 분의 후보가 이응석 민주당 후보, 정의당 후보, 또 민중당 후보가 다 민주노총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라는 점에서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거라는 게 이제 불보듯 하고요. 이미 역대 선거에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2012년도는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당선이 됐었고요. 2016년 같은 경우 20대 선거는
단일화에서 성공을 해서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됐던 거고 또 바로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역시 그때도 단일화가 돼서 하고도 504표 차로 아주 어렵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어쨌든 이번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그 긴급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리포트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을 정한 게 상당히 좀 모호하다, 좀 쉽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3월 건강보험료 본임부담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 소득 가구를 가리겠다는 건데 일단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지급한 뒤에 연말정산 때 뭐 선별 환수하자 제안도 있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이게 조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행정의 어떤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딱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급여 713만 원은 되고 714만 원은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자산가들은 자산가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되고 맞벌이 부분은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 부분을 불평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정교한 접근법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이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금을 나눠주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핀셋,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 소규모 상공업 이런 분들한테 진짜 써야 될 거. 진짜 타실 분들한테만 딱 주고 말아야지. 이거 하면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정작 빠지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 돈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나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 이것도 불평등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정부가 고려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